삼성의 혁신과 IT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세계 정세의 행운이 맞물리며 삼성은 파죽지세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치솟는 직선을 하나 그으면 그게 삼성의 매출 증가세입니다. 여러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삼성은 거침이 없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인 HP에 근접했다 대서특필합니다.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애플이연 스마트폰 세상이지만 전성기를 맞은 건 삼성입니다. 아이폰의 메모리, LCD는 물론 스마트폰의 두뇌인 AP까지 모두 삼성이 공급했고, 삼성은 곧 갤럭시 시리즈까지 성공시키며 스마트폰의 왕좌에 오릅니다. 그리하여 1998년부터 15년간 매년 17% 이상 고속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3년 연이어 매출이 2013년을 밑돕니다. 세계적인 서버 증설 수요가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만들자 회복되지만 다시 또 떨어지고, 코로나 비대면 수요 때 올랐다가 또 떨어집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성장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 초반에 그쳤습니다. 실제 98년 IMF 이후부터 2013년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을 한 10년간을 구분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 곡선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선 전반부 15년 동안의 매출 성장 곡선은 거의 20% 가까운 성장세를 꾸준히 보인 반면에 지난 10년간은 그 이전 10년, 15년보다 확실히 성장세는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기준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바꿔보면 상황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사이클이 좋을 때도 성장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은 10년 전 2013년보다 적습니다. 삼성이 10년간 역성장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거의 90%, 약 90%는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달러로 보는 게 더 맞죠. 특히 지난 2013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 곡선은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0.8%까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난 10년은 분명 삼성전자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세계 IT 업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마존의 프로토타이핑 랩, 일종의 고객 상담실입니다. 세계 온라인 상거래를 장악한 유통업체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홍보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컴퓨터나 서버를 사무실에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있는 가상의 서버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클라우드에서 작동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Autonomous driving in daily operations. You see, this one is not able to do the overcome because it's a tricky situation. Because you have another vehicle on the left, you see. So this gets stuck, essentially. This one just waits and then is able to overtake the obstacle in the middle of the road.
클라우드의 위력은 수많은 개발자가 참여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할 때 드러납니다. If we want to create a community of developers that in the thousands, tens of thousands, we can't give them 10,000 more. Doesn't make sense from the economics perspective. We can give a standard artifact to developers to do the most part of their work as if they are working on the real hardware. 이렇게 고객이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줄이는 성과가 확인되자 기업 이익은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젠 본업인 유통을 압도합니다. Well, Astro, follow me. 그런 아마존의 차세대 전략의 핵심은 AI입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AI를 구축하거나 자율주행 등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최적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마존은 이를 위해 직접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CPU는 물론 AI 추론 전용 칩에 이어 챗GPT 같은 AI 학습에 특화된 칩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첨단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해 큰 돈을 들여 안나푸르나 랩스라는 칩 설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How a retailer went from building cloud and building chips. That's also a fascinating part of our journey, right? So building silicon is really hard. It's not easy. It still move very, very quickly. We are very nimble when it comes to adapting to our customer needs and the market conditions. So with the help of Annapurna Labs, first major project that we kicked off, we're able to focus exactly on features and capabilities that our customers want. Hi, everyone. While visiting Taiwan a few weeks ago, I met Yileli and Xingting. 이런 생각을 아마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황금기를 맞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이 AI 시대를 아예 맞춤형 칩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This is now the beginning of accelerated computing. If you want sustainable computing, high-performance computing, you can no longer do it with general-purpose computing. You need specialized, domain-specific acceleration. And that's what's driving at the foundation our growth, accelerated computing. CPU가 수학에 정통한 대학 교수님 한두 분이라면 엔비디아의 GPU는 산수를 잘하는 수십 명의 초등학생입니다. 하나하나의 성능을 비교하면 떨어지죠. 하지만 수많은 단순한 계산 작업을 동시에 함께 수행한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게 이미지를 빨리 구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한데 바로 이 점이 AI에 딱 맞춘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세계 최대의 IT 기업인 애플은 인텔의 CPU를 버렸습니다.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가는 모든 칩을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자체 제작 칩으로 바꿔 시장을 주도합니다. 구글도, 퀄컴도, 심지어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도 지난 10년 근본적인 변화의 한 축은 바로 이런 맞춤 칩 설계입니다.